내기의 경제신문 2021년 1월 6일 신문 기사입니다. 파운드리 주문 넣으면 1년 대기, 차도, 폰도, 라인 멈출판. 국내 2위 세계 12파운드리 업체인 DB하이텍의 경기 부천 충북음성 상호공장은 완전 가동 중이다. 평상시엔 고객사의 갑작스러운 추가 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생산 능력의 5%는 비워두지만 최근 가동률을 100%로 올렸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외 팹리스, 즉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의 주문이 쇄도하면서 올 상반기 주문이 마감됐다고 말했다. 5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생산 능력을 초과하는 주문이 들어오면서 파운드리 업체들, 즉 반도체 수탁 생산을 하는 업체들이 슈퍼 호황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한 자동차, 전자업체들이 생산량을 대폭 늘리면서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크다. 최신 전자장비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와 5G 스마트폰의 본격적인 출시도 영향을 미쳤다. 대만 TSMC, 삼성전자 등 선두권 파운드리 업체의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차량용 반도체 등의 생산 주문을 넣어도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말까지 파운드리 생산 계획표가 꽉 찼다며 8나노미터, 7나노미터 이하 극자외선 초미세 공정에선 생산 라인이 부족해 고객의 주문 요청을 뿌리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의 필수품인 시스템 반도체 주문받아 생산. 파운드리가 뭐길래 차 한 대에 300개 들어가는 칩, 앞으로 2000개까지 증가 전망. TSMC, 삼성전자가 시장 주도. 자율주행차에는 300여 개의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간다. 중앙처리장치 CPU와 디스플레이 구동칩 DDI, 터치 집적 회로 등으로 구성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는 인공지능 프로세서인 NPU 신경망 처리 장치, 보안 직접 회로 메모리 등이 쓰인다. 전자업계에서는 2022년엔 자동차 한 대당 약 2,000개의 반도체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반도체를 외주 생산하는 파운드리, 즉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들이 슈퍼 호황기에 접어든 가장 큰 이유로 수요 급증을 들고 있다. 최근 출시되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에는 시스템 반도체가 빠짐없이 들어간다. 사물 인터넷, AI 등의 신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두뇌가 필요한 제품군이 확대되었다. 문제는 시스템 반도체의 공급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이라는 점이다. 시스템 반도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구성하는 부품이 기기마다 달라 제품을 조금씩 제조해야 하는 탓에 일찍부터 설계, 즉 팹리스와 생산, 즉 파운드리를 각기 다른 업체가 맡는 것이 일반화됐다. 시스템 반도체를 외주 생산하는 파운드리는 진입 장벽이 상당하다. 5세대 이동통신 기능을 넣으려면 초미세 공정에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를 생산해야 하는데 이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세계에서 TSMC와 삼성전자 두 곳뿐이다. DB하이텍도 아날로그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삼성 SDS 가세, 코로나 백신 유통사업 잡아라.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코로나19 백신 유통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기존 의약품 전문 유통업체는 물론
삼성그룹 물류 사업을 담당하는 삼성 SDS까지 코로나19 백신 유통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 SDS는 사물 인터넷 등 정보 기술을 활용해 위치 추적, 정온 보관 등 백신 유통 전 과정을 관리해 안정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조만간 외국산 백신을 국내에 유통할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SDS는 의약품 전문 운송 업체인 용마로지스와 저온 냉동 시설을 보유한 한국초저온 등과 지난주 백신 유통을 위한 모의 시험을 했다. 업계에선 삼성 SDS의 참여로 백신 유통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한 중소의약품 업체가 유통한 독감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서 백신이 폐기되는 등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휴대폰 등 고가 제품의 물류를 담당해온 삼성 SDS가 백신 유통에 나서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판 현대오토에버가 될까? 삼성 SDS 하루 새 14% 급등. 삼성 SDS가 5일 빅딜 가능성 등이 거론되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날 삼성 SDS는 전날에 비해 14.25% 오른 21만 2,500원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2시까지도 전날 종가 수준에 머물렀던 주가는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장중에 17.7%까지 오른 후 상승폭을 소폭 줄인 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가 급등한 데는 삼성 SDS의 인수 가능성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시장에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삼성그룹 오너인 이재용 부회장 지분율이 삼성물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주력 계열사 삼성 SDS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량 전장 관련 회사를 인수할 것이란 얘기가 시장에 흘러나온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배구조 담당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삼성 SDS가 기술력 있는 차량 전장 부품 회사를 인수할 것이란 얘기가 시장에 돌았다며 삼성 SDS가 최근 현대차 그룹의 시스템 통합업체 주력 회사로 발돋움한 현대오토에버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에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합병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 투자은행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지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 SDS 지분 9.2%를 활용할 것이란 전망이 삼성전자와 삼성 SDS 합병설로 발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 SDS 측은 관련 가능성을 모두 부인했다. SK이노베이션 그린론으로 1조 원 조달, 미국 배터리 2공장 투자.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전지차 배터리 자회사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금융기관과 1조 원 규모의 그린론 계약을 체결하고 SK이노베이션이 채무 보증을 서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그린론 계약은 이달 중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린론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배터리 제2공장 건설을 위해 사용된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을 위해 그린론 방식으로 1조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제2공장 건설 투자금으로 1조 900억 원 규모의 그린론을 조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린론은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분야로 용도가 제한된 대출 제도로 금융기관 인증을 통해 사업의 친환경성을 인증받을 수 있고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한국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패널을 탑재한 애플 아이폰 12가 1초에 10대씩 팔린 데다 태블릿 PC와 노트북 제조사까지 OLED 패널을 탑재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중소형 OLED 패널 호황으로 추가 투자가 예상되는 만큼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에 투자해 볼 만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LG 디스플레이는 5일 1.31% 하락한 18,800원에 마감했지만 지난달 초와 현재의 주가를 비교하면 약 23% 올랐다. 올해 흑자 전환 기대에 아이폰 12 판매량 증가까지 호재로 작용했다. 애플은 5G 스마트폰인 아이폰 12 시리즈에 처음으로 전 모델에 OLED 패널을 탑재했다. 중소형 OLED 시장 강자인 삼성 디스플레이와 후발주자인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OLED 패널을 전량 납품하고 있다. 아이폰 12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 시장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지난해 아이폰 12 판매량은 약 2달 만에 5,200만 대에 달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아이폰용 OLED 패널 출하량이 지난해 대비 60에서 80%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과 중국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되기 때문이다. OLED 패널은 LCD와 비교해 명암비와 색 재현율이 우수하고 응답 속도도 빨라 5G 스마트폰에 특화돼 있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업계는 프리미엄 노트북 제조사에 OLED 패널을 판매하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게이밍 노트북 수요를 잡기 위해서이다. HP, 델, 아수스 등 글로벌 노트북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OLED를 탑재한 노트북을 선보이고 있다. 소연철 신한금융투자 연구위원은 올해 OLED 노트북 판매가 급증하면 애플은 LCD 아이패드와 LCD 맥북 시리즈용 디스플레이 전략에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머빈 킹 전 영국은행 총재 각국 부채 과다 제2금융위기 올 수도. 영국 중앙은행 BOE 총재를 지낸 머빈 킹 미국 뉴욕대 스탠검령대학원 교수가 또 다른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4일 화상으로 열린 미국 경제 학회 연례 총회에서이다. 킹 교수는 코로나 이후의 경제 전망과 정책 세션에 참석해 국가 및 기업의 채무 불이행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건전성을 회복하려면 대규모 채무 조정이 필수 전제 조건이라며 다수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상 자산 가치가 일순간에 대폭 평가절하될 수 있다는 의미로 설명했다. 이어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태가 제2의 금융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1990년도부터 BOE에서 일한 킹 교수는 2003년부터 11년간 BOE 총재를 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엔 다른 유럽 국가들과 공조해 적극적인 통화 팽창 정책을 폈다. 현재 GDP 대비 세계 부채가 2008년 금융위기 직전보다 더 많다는 게 킹 교수의 평가이다. 그는 팬데믹 위기의 핵심은 너무 많은 부채와 너무 적은 소비라고 진단했다. 새로운 금융위기를 피하려면 조만간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협력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외환 보유액 4,431억 달러,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 지난해 12월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70억 달러 가까이 늘며 사상 최대치 기록을 다시 썼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현재 외환 보유액은 4,431억 달러로 1개월 전보다 67억 2천만 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4월부터 9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며 6월 이후 7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미국 달러와 약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금융기관 지급준비 예치금 증가, 외화자산 운용 수익 등으로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한국의 외환 보유액 규모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4,364억 달러로 세계 9위이다. 중국, 일본, 스위스가 나란히 1위에서 3위를 차지했다. 버냉키 미 제로금리 4년 더 갈 것.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의 완화적 기조가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시장을 확신시켰다고 평가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3일 전미 경제학회 연례회의에서 열린 온라인 패널 토론에서 중앙은행들은 종종 정책 결정에 대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연준은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포워드 가이던스가 틀을 변화시킨 측면에서 또는 약속의 측면에서 모두 상당히 효과적이었다고 말했다. 미 연준은 지난 8월 인플레이션이 2%를 웃돌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하겠다며 유연한 형태의 평균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포워드 가이던스는 인플레이션이 지속해서 2%를 하회하는 기간 이후에는 물가가 일정 기간 2%를 적당히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적절한 통화 정책이라고 수정됐다. 이는 경기 개선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버냉키 전 의장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바탕에는 연준의 통화 완화 기조 유지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해석한 셈이다. 벤 버냉키 전 의장은 시장의 기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때보다 훨씬 더 완화적이라며 금융시장의 거의 4년 정도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네. 여기 애들이랑 같이 있어야 곧 들어갈게요. 네. 꿈의 지수 3000, 펀더멘털인가 폭탄 돌리기인가? 계속 오른다. 대세론 쪽 거품 20-30% 경고도. 새해 벽두부터 시중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쏠리면서 꿈의 지수인 코스피 3000 등정이 현실화하고 있다. 위험관리에 들어간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등은 물량을 쏟아내며 이익 실현에 나섰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를 모두 받아내며 마치 신화 속 아틀라스처럼 지수를 떠받치고 있다. 역사적 고점인 3000 돌파가 임박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잔뜩 달아올라 있지만 과열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시장 흐름을 신중하게 보는 분석가들은 어떤 지표를 참고해도 증시가 펀더멘탈을 이탈했다는 의견이다. 주가의 일반적 평가 지표인 주가 수익 비율, 즉 퍼는 물론 한국 증시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수출 대비 주가, 증시 시가총액을 명목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이른바 버핏 지수 등 대부분 지표가 증시 과열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코스피 시장의 주가를 EPS로 나눈 수치인 퍼는 14.5배로 미국보다는 낮지만 국내 증시의 장기 이동 평균선인 10배에 비해선 역사적 수준이라면서 결코 저평가는 아니며
고평가 징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증시가 극단적 저금리발 풍선 효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다 실물과의 괴리가 커 주가의 상승세 지속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했다. 정용택 IBK 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은 GDP 대비 시가총액 등을 고려할 때 경제 펀더멘털보다 주가가 약 10에서 15% 정도 오버슈팅한 상태로 본다면서 코스피가 3천선을 넘어설 수는 있겠으나 안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시 분석가인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겸임 교수는 국내 증시의 거품을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했다. 그는 국내 주가는 일평균 수출 금액과 상관계수가 가장 높은데 이를 토대로 분석하면 작년 12월 기준으로 32% 정도 고평가돼 있다고 했다. 수출로 본 적정 주가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2175인데 종가는 2873이었다는 것이다. 또 광의 통화인 M2를 감안하여 주가를 산정할 경우 적정 주가는 2365포인트라며 이 분석으로는 약 22% 정도 고평가됐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증시의 가장 큰 악재는 실물과 주가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며 외부 충격으로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경우 20%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기의 경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